배정이 안 됐군요. 예, 예. 일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지금 뭐 당면 현안들은 뭡니까? 없어요? 특별히 문제된 게 없는 모양이네. 연금공단 이사장님. 네. 예. 여기는 뭐 워낙 자산을 많이 관리하고 계셔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가지고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 매입 지금 얘기해도 되면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어요? 실제로 저희는 원래는 있는 주식의 평가 가액이 올라가지고 지금 팔아야 될 판인 거죠? 예, 저희가 특별하게 더 매수하거나 매도한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가액이 늘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예, 그래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팔아야 될 판이겠다. 그런데 또 갖고 있으면 왜 안 파냐고 그러고 또 조금 팔려고 하면 왜 파냐고 그래서 그런 거 저희도 투자자인데 장기 투자자고 잘 이익을 내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여론이 국민연금에 좀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저희들이 좀 안정적이고 차분한 운용하는데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식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막 연금이 샀나 그래서 나보고 나중에 보자고 벼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뭐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 산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 좀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전주에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가고 거기를 원래 전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배치했는데 관련 금융기관들이 옮겨가는 게 조금 늘었긴 한 모양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촉구를 해주셔서 그 후에 저희가 국내의 그 자산 운용사들을 한번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느냐, 뭘 도와드릴까 하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현재는 한 20여 군데가 새로 사무 설치했고요. 올해 말까지 뭐 최소 30군데는 국내 자산 운용사들과 4대 금융 주주까지 직접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이면 이제 과거에 그 연기금 중심 뭐 금융 도시 예, 뭐 이게 금융 중심지, 모토였죠. 예, 금융 도시.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연금공단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고 있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없을 정도라고 어디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예,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적인 금융 생태가 조성되려면 일단은 그 금융 빌딩, 그다음에 호텔 컨벤션 같은 비즈니스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주택과 그다음 편리한 교통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오라고 하면 왔다가 그냥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원래 혁신도시 조정 취지가 원래 그랬고요. 뭐 지자체도 노력합니다만 지자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연기금은 사실은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가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럼 나중에 따로 한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안 되겠다.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자, 중앙사회서비스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 그래요. 뒤쪽에 고생하십니다. 네, 얼굴 한번 보려고요. 네, 이쪽에 네. 있습니다. 자, 한국노인인력개발은 어디 계세요? 그러세요? 기관이 아주 다양하게 많네요. 네. 노인인력개발연구원,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는 어디 계세요? 보건복지인재원. 인재양성사업을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 그런 것도 있군요. 보건산업진흥원. 뭐 여러 가지 많네요. 보건산. 어디 계세요? 보건산업진흥원. 거기 계십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이것도 뭐,
사회보장정보원은 여기 뭐 연구기관인가요? 저희들은 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 국가 복지 급여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8조 원입니다. 집행을 해요? 예, 저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해 정보 주는 시스템을 그런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거예요? 예. 생명존중희망재단 어디 계신가요? 예. 생명존중 이게 자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인가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건 아까 뭐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실제 중재 업무를 해요?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박은수입니다. 실제로 중재 업무를 합니까? 조정 업무가 95% 가까이 되고요. 조정. 중재는 좀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이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양쪽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 중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쌍방이 신청하면 중재 결정에 대해서 재판상 하해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위임하면 철회는 안 돼요? 예? 일단 중재를 의뢰한 다음에 철회는 안 되냐고요. 중재 응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불리하다 이거 난 안 할래. 그거 돼요, 안 돼요? 이 치하는 가능한 거 일방적으로? 예.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아까 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봤고 복지부에는 뭐 이런 관련된 게 많네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전에 업무 보고할 때 그분이신가요? 네, 전에 업무 보고할 때 그분이신가요? 예,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맞아요? 네. 어제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세요? 네. 업무 파악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족한 건 뭐예요? 부족한 거는 지금 인건비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자꾸 그 공공기관 중에서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년만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은 사직서 쓰고 다른 기관으로 가고 인건비가 낮아서 그렇다. 인건비를 올려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지금 14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할게요. 식품안전관리 인증원? 네, 원장 한상배입니다. 네, 할랄 인증. 요새 그 K푸드 수출이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 기관의 업무가 뭐 늘어나거나 그럴 수는 있나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할랄 인증기관 지정받는 것도 K푸드 수출의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안전성 담보 사업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 업무나 아니면 신청 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느냐 아니면 통상 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현재 할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국내 식품업체들의 인증은 뭐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성평등 가족부. 예,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성평등가족부 핵심 업무를 원민경 장관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먼저 우리 부처 역정 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헉!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생리대에서 무상 공급을 하는 거 검토해봐.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2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부를 향한 국민의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청년 세대 인식 차이를 어떻게 공존의 문화로 바꿀지, 일터의 성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젠더 폭력, 돌봄 공백에 정부가 어떻게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를 5년 만에 대면 개최하는 등 성평등 거버넌스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출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 청년과 국민이 성평등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을 넓혔습니다.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 52개를 새로 만들고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10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유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고 AI 모니터링 신고 기술을 도입해 피해 영상 삭제 처리 건수를 크게 높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대기 시간은 5분으로 줄었습니다. 취약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108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했습니다. 작년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이후 11,631명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역점 과제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지표로 산출한 국가 성평등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국민은 7.7%에 불과합니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일상과 일터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24개 중앙부처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발굴한 정책 의제를 사회적 논의로 확장하기 위한 공론장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성별균형 성평등 정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고용평등 공시제를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기업부터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겠습니다. 공시와 함께 자가진단,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연계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노동계, 경영계와 적극 소통하고 법적 근거를 하반기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는 최근 6년간 3.3배 늘었습니다. 불법엔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는 더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AI 기반 24시간 탐지, 신고 시스템 고도화로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하고 불법 촬영물은 더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교제폭력 스토킹 신고 건수는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입법 공백을 메우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제폭력에 더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근거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함께 뛰겠습니다.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법 제도 공백을 찾아 메우겠습니다. 레드 플래그를 배포하여 위험 신호와 보호 조치를 국민께 알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 조기 발견부터 상담, 회복까지 끊김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AI 기반 위험 신호 탐지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388 전화 상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고 112, 119와 연계를 강화해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마음치유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일 경험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 성장 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유해 정보를 점검 차단하고 전자담배 등 무인 판매 업소의 성인 인증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60% 수준입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과 건강검진 등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주 배경 가족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일자리 기관, 기업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연계 특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44개의 가족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가족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과제입니다. 성평등부 장관의 긴급 차단 요구권을 신설해 불법 유해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 간 지원 격차도 바로잡겠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 혼자 견디는 아픔도 국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아있는 보고는 권익위, 그러면 권익위까지 얘기하고 한꺼번에 하시죠, 그럼. 예. 권익위 얘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정책 방향과 역점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 및 기타 현안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단 민원 101건을 해결해 약 2만 5천 명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고충 민원 6,700여 건과 행정심판 10,000여 건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13건의 제도 개선도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과 집단 갈등 민원, 특이 민원 해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 중앙부처와 교육청에 갈등 조정 담당관을 지정해서 민원 대응과 국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 민원 안내번호인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한 신고사건 12,700여 건을 처리했고, 신고자의 역대 최대 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하여 신고자 보호 보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근로자 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을 표준화해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국민 편에서 실질적인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 소리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을 위하여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화된 고충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권익위 국민신고를 통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민원이 연간 약 1,200만 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 140만 건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특이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급 기관별, 각 갈등 조정 담당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특이민원은 권익위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특별관리하는 등 민원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특이민원 전담 처리를 위한 정규 인력도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서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교통, 환경 등 6대 분야의 130개 과제를 단계별로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지원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버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상반기 대비 40% 이상인 74회로 확대를 해서 민생 현장 속 국민 곁으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을 행정심판 청구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으로 확대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패널을 청소년에 이어 청년 부분까지 신설을 해 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30 청년 담론단을 활용해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약 41만 건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 속 불편, 불합리 유발 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을 재검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발전시켜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생활, 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패행위를 차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담합, 입찰 비리 등 부패 빈발 분야, 특히 지방의회 의원 등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조적인 부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도 확보해서 신고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에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30억 원의 상한을 폐지하고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해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책임 감면, 화해 공고 등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 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호 기준을 이루어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 윤리 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겠습니다. 인사, 계약 업무 등 10개 직무에 대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초, 중, 고 대상 게임, 체험식 찾아가는 청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청년 맞춤형 청년 특강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청년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과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 이행 점검을 통해서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상화 과제와 기타 현안 과제입니다. 국가정상화 과제, 실대 사회학 세부 과제 중 하나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고 효율적인 환수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기타 현안 과제로 AI 국민신문고를 구축해서 국민은 더욱 쉽게 민원을 내고 공직자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97개의 정부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를 국민이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110 번호만 알면 정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 번호를 110 중심으로 통합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앞장서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보호,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는 지금 현재 인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약 600명 정도. 670명. 그 민원이 어젠가 말씀 듣기로는 연간 접수되는 규모가 1,180만 건? 예, 1,170만 건 정도입니다. 올해로는 벌써 6개월 됐는데 700만 건이 돼서 연말까지 아마 1,400만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680명이? 예. 그중 상당 부분은 이제 관계 행정기관에게 이첩합니까? 이첩을 해서 처리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면은 고충 민원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첩하고 남는 건 몇 건쯤 돼요? 이첩하고 남는 게 그 다수 그러니까 그 건수로만 따지면 약 6,700 이번 6월 달까지 1월부터 6월 달까지만 따져봤을 때 6,700건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700건? 예. 남는 게? 원래 원래 5만 1,000건 정도가 2025년도에 고충 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근데 5만 1,000건 내는 다수인 이제 한 사람이 똑같은 여러 거? 건을 낸다든지 그래서 이거를